네, 2월 25일 실전 모의고사 해설 영상입니다. 심화 모의고사고요. 공통 영역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영상 올라가고 나서 우리 시청자 친구들이 피드백을 좀 줬는데, 네, 정답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안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내용에도 뭐 몇 번부터 몇 번, 몇 분, 몇 초 이런 안내, 그죠? 안 할 겁니다. 안 한 이유는 저번에 보니까 1에서 17번, 18에서 34번 이렇게 영상 2개, 공통 영역 2개, 그리고 선택 영역 하나, 총 3개 영상 올라갔는데 여러분 왜 1에서 17번 해설 영상 저번에 내가 확인했을 때는 조회수가 70회인데 왜 뒤에 거는 25회 어떻게 조회수가 2배씩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여튼 만약에 여기서 정답을 올리거나 아니면 몇 분 몇 초 이렇게 안내를 하는 순간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가는 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풀 영상으로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솔직히 1배속으로 안 들을 거잖아요. 그죠? 배속으로 다 들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가능하면 영상 이번에도 3개로 쪼개서 갈 겁니다. 네, 쪼개서 갈 거니까 뒤에 재생 목록은 같이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뒤에까지 끝까지 다 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독서부터 나오네요. 1에서 5번 세트였습니다. 자, 1에서 5번 세트.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인문학 지문이란 것들이요. 같은 얘기 계속 재탕이고 반복이에요. 네, 용어만 조금씩 달리할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여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에서 5번 세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고 전기는 논리 철학 논고, 후기는 철학적 탐구. 근데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애매한 사용에서 비롯된다 보고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함으로써 일단 중요한 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대해서 뭔가 철학적으로 하고자 했나봐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전기 철학과 두 번째 후기 철학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대요.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뒤에 나온 것들이 항상 최근 거, 최신 거, 좀 더 발전된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독서 지문에서 뭔가 시기적인 구분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최근에 나온 거, 제일 뒤에 나온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하나 잡아놓고요. 자, 여기서 지금 책 제목을 던져줬어요. 책 제목을 던져줬다는 얘기는 요거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볼 거니까 간단하게 쓸게. 전개는 논리 철학 논고. 머시기 논고 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고 후기는 머시기 탐구 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논의를 펼쳤나봐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철학적 탐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 논고에서 전기 철학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했다. 자, 잘 잡아야 돼요. 전기에 주장했던 그림 이론 을 비판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후기 철학은 자기 비판이구나. 전기 철학을 비판하는 식으로 갔겠구나. 자, 그럼 뭔가 차이점이 생길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림 이론이란 것은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런 이름들이 결합한 것이라 본다. 즉, 낱말의 의미는 지시하는 대상이다. 자, 그림 이론이 뭐냐? 어떤 단어의 의미는 그 낱말이 가리키는 대상 그 자체이다. 그죠? 그렇다면 의미는 대상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분필이죠. 그렇죠? 그럼 이 낱말의 의미 분필 그 자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간단한 얘기는 고정적인 의미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비판했다고 했으니까 뭘 뒤집겠어요? 고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뭐라고 했냐? 후기 철학에서는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다. 아하. 낱말의 의미는 사용이 있다. 자, 사용이란 것은 맥락. 그죠? 사용하는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낱말의 의미는 고정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그죠?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니까 이 의미와 관련해서 자, 그러면 후기 철학의 입장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후기 철학의 입장과 관련해서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 가족 유사성이란 것은 유사한 특성. 그지? 유사한 특성. 그래서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놀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빠와 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아빠의 속성 중에서 내가 닮은 속성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아빠의 속성을 내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나는 내가 아니야. 아빠지. 그렇잖아. 그치? 비슷하지만 달라. 결정적으로는. 그걸 지금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세 번째 문단 마지막에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맥락과 규칙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해진다.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문학 지문들은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기 어려운 말들 막 갖다 놨는데 사실은 그놈이 그놈일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단을 보니까 언어놀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놀이, 언어로서 놀이를 한대요. 그럼 결국 언어로서 놀이를 하려고 하면 가족유사성이라는 게 언어의 특성이었으니까 요걸 기반한 뭔가 놀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망치라고 말했을 때 그 앞에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의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건축 현장에서 망치라고 하면 망치를 줘라는 의미인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네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언어놀이가 가능하다. 자듯이 가족 유사성이란 뭐에 따라? 맥락과 규칙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해진다라는 특성이었어요. 그럼 결국 언어놀이가 가능하려면 맥락과 규칙이 뭐 되어 있어야 한다? 공유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 맥락과 규칙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게 되면 언어의 규칙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다. 자, 이 중에서 우리 규칙을 볼 거예요. 규칙. 자, 이어서 가는 겁니다. 언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형식이래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한대요. 자, 규칙이 없는 언어. 자기 혼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를 분필이라고 하지 않고 오렌지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수업하다가 야 오렌지가 없네? 오렌지 어디 갔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인가? 뭔 소린가? 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치? 그런 맥락입니다. 결국 삶의 형식에서 벗어나는 규칙을 따르지 않은 언어는 사적, 개인적으로 쓰는 언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적 언어에서는 언어놀이가 불가능하겠죠. 사적 언어에서는 가족 유사성은 발견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섯 번째 문단을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언어 규칙이 삶의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삶의 형식이 일치해야지 언어 규칙이 작동할 수 있다. 근데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려면 정의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에서 일치. 다시 언어 규칙과 삶의 형식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다? 요거 판단에서의 일치와 정의에서의 일치. 다시 정의의 일치와 판단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언어 규칙이
일치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언어놀이가 가능한 것이다. 이 얘기겠네. 자, 여기서 정의일치와 판단에서의 일치라는 말만 조금 살펴보시면 정의일치는 말 그대로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색깔이 흰색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거 정의일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의, 개념을 내리는 개념을 정의하는 거. 그 다음 판단에서의 일치라는 것은 적용 방식, 반응하고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일치를 뜻합니다. 자, 판단에서의 일치는 적용하는 거, 반응하는 거가 같다라는 얘기래요. 그래서 이 지문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은에서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을 삼는 철학적 체제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사적 언어라는 것은 언어 규칙, 삶의 형식이 일치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적 언어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출발하는 나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철학적 제재들은 허구인 거죠. 왜요? 소통이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한 거니까. 그치?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이해한 거, 적절치하는 것은 정답 2번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 철학에서는 사용되는 낱말들의 의미는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아니죠. 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낱말의 의미는 대상에 붙어있는 것, 고정적인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였고요. 다음 2번으로 가서 자,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보기 상황을 보니까요. 가에서 건축가가 벽돌을 하니까 벽돌을 줍니다. 건축가가 석판 하니까 석판을 줘요. 자, 근데 나 상황에서 태권도 사범이 벽돌을 하니까 벽돌을 깨고요. 석판 하니까 석판을 깨요. 그러면 가든 나든 지금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그쵸? 왜요? 같은 규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맥락과 규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 되겠죠. 자, 그럼 1번 선제부터 가겠습니다. 가나에서 벽돌과 석판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은 언어놀이 기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치? 기능이 맥락에 따라 고정되었으면은 다른 두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맥락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면 틀린 거. 다음 2번 같은 맥락에서 가나에서 소통이 됐다라는 것을 삶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다. 3번으로 가서 언어놀이로 언어와 행위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이 일부러 이루어진다. 자,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벽돌 하니까 벽돌을 줬잖아요. 벽돌 하니까 벽돌을 깼잖아요. 그죠? 행위로 연결된다. 다음 4번에 가나에서 발화되었을 때 다른 행위를 한 것은 규칙에 따라 놀이에 참여했기, 언어놀이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맥락과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 5번 선지, 벽돌 석판이라는 말을 지시하는 것으로만 안다. 무슨 얘기? 맥락과 규칙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언어놀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네, 정답은 1번 가져가시고요. 다음 3번입니다. 보기와 A를 관련 지어서 A 내용은 요 부분이었습니다. 요 부분 정의 판단의 일치. 자, 보기를 보니까요. 삶의 형식과 관련해서 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가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이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 그림을 보고 토끼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일치하는 거죠. 그죠? 다시 이 그림을 보고 누구는 토끼라고 하고 누구는 오리라고 해요. 그럼 이들 사이에는 정의와 판단에서 일치. 둘 중에 정확하게 찍긴 어렵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어긋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1번 볼게요. 가를 오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 정의와 판단의 일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 일치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판단에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틀렸죠? 2번, 가는 대상을 보는 방식이 삶의 형식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아니죠.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삶의 형식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받지 않음, 여기가 틀린 것이고 삶의 형식과 무관하게 존재, 여기도 틀린 것이죠. 2번 선지 같은 경우 오히려 전기 철학의 내용이 되는 거지. 3번, 오리나 토끼는 낱말에 대한 정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 보세요. 정의와 판단 일치가 모두 이루어져야지 이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정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어 사용 일치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3번에서 않더라도 이거 틀린 것이고 4번 선지. 토끼나 오리 형상에 대해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시 이게 이루어졌대요. 이게. 그러면은 둘 다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말한 것은 판단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치? 판단에서의 일치만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틀린 선지지만 어쨌든 얘가 되면 둘 다 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겠다. 다음 5번. 동일한 낱말을 발화하면 필연적으로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지므로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진대요. 아니죠. 그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낱말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지? 무조건 저 판단에서 일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없는 거다. 다음 4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기억은 가족 유사성이었어요. 자 보시면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의미가 다양하다. 그지? 2번이 되겠네요. 결국 여기서 지금 이 질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가족 유사성이든 언어놀이든 삶의 형식이든 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의미가 다양하다. 그 얘기였어요. 정답 2번 가져가시고요. 다음 5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사적 언어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실 출발점을 삼는 철학지대들의 허구성. 무슨 얘기? 사적 언어는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들은 다 허구다 라는 얘기였죠. 정답은 1번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빠르게 답 한번 확인하고 할게요. 1번에 2번이었고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1번이었습니다. 네, 되셨으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6에서 10번 지문이었습니다. 자, 6에서 10번.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사구체 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네요. 자, 여기서는 큰 흐름만 잡아주시고요. 세세한 정보들은, 깨알같은 정보들은 어디에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사구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나봐요. 이렇게 들어가는 동맥이 있고 나가는 동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리처럼 뭔가 생겨져 있고요. 그 밖을 이러한 주머니가 둘러싸고 있나봐요. 그런데 이 주머니 끝에는 관이 하나 나 있고요. 자, 그림이 조금 거시기 한데, 자, 여기 부분, 이 주머니 사구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구체 쪽으로 들어가는 조금 굵게 그린 여기를 들새동맥이라고 하고요. 조금 걸리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사구체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얇게 그린 이 동맥을 날새동맥이라고 하겠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를 둘러싼 부분, 요 주머니를 보먼주머니라고 하고요. 보먼주머니에서 저렇게 빠져나오는 관, 요 관을 세뇨관 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겁니다. 들새동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 한 바퀴 삥 둘러요. 두르고 나서 날새동맥 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혈액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여기에서 여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다. 이것을 사구체 여과라고 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줘야 되는 거,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면 얘네들은 보먼주머니 둘러서 세뇨관을 통해 방광을 거쳐서 오줌으로, 소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의 필수적인 성분들은 여기로 나가면 안 되겠죠. 백혈구가 여기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백혈구가 줄어들겠지. 그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빠지는 물질들은 일문단이 있어요. 일문단에 둘, 넷, 다섯째 줄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 등 작은 물질들. 작은 물질들. 단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물질이 있대요. 어떤 물질? 나가지 못하는 물질. 작은 건 나가면 큰 거는 못 나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필수적인 단백질들은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구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방금 읽었던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단백질들은 부딪혀요. 못 빠져요. 그대로 혈액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먼저 잡아놓고 이 안에서 보게 되면 무슨 압력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필드를 좀 꺼내고. 자, 보시면 지금 들세동맥과 날세동맥의 직경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구체 내부 모세혈관들에서는 강한 압력이 걸릴 거예요. 이때 얘네들이 이렇게 돌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큰 힘으로 밀어주면 여길 넘어가면서 압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을 무슨 압력이라고 했냐면 사구체 혈압이라고 한대요. 사구체 혈압. 자, 근데 우리 이 봉원주머니 안에 이미 여관에서 빠져나온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요 안쪽으로 밀어 붙이겠죠. 그쵸? 이렇게 또 밀어 붙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선 지금 화살표 두 개를 그렸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여과액들이 안쪽으로 밀어붙이는 압력. 요거를 봉원주머니 수압이라고 한대요. 봉원주머니 수압.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여기 보세요. 단백질은 사구체 안에서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구체 내부에 있는 모세혈관에서는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봉원주머니, 여기 안쪽 공간은 내강이라고 하는데 내강에는 단백질의 농도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농도 차이가 나면 삼투압 현상. 그죠? 삼투압 현상. 그래서 봉원주머니 내강에 있는 수분들이 단백질 농도가 높은 사구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것을 혈장교질 삼투압이라고 한다. 혈장교질 삼투압.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나가는 압력은 사구체 혈압 하나, 그리고 들어가려는 압력을 혈장교질 삼투압과 봉원주머니 수압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사구체 혈압이 나머지 두 압력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사구체 혈압에서 뺍니다. 뭐를요? 봉원주머니 수압과 혈장교질 삼투압. 그치? 요렇게 빼준 값, 요거를 실제 여과 압이라고 한대요. 이것을 실제 여과 압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서 봉원주머니 수압과 혈장교질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즉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한대요. 그치? 그 다음 사구체 혈압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동맥과 나가는 날세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발생하는 혈압인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동맥 혈관의 전체적인 혈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 그치? 근데 얘도 항상 일정하게 맞춘다. 어떻게? 요 직경을 조절합니다. 들세동맥 직경을 조절해서 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 그죠? 이것도 뭐 일반적인 특이한 뭐 큰 질병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내용이겠죠. 이 정도 그림으로 일단 요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8번에 보기 그림 보시면 요거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그지? 자, 그럼 문제 바로 가봅시다. 6번부터 갈게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사구체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여러분 사구체막은 어떻게?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모세혈관벽, 기저막, 봉원주머니, 내층 바로 나옵니다. 다음 2번에 기저막은 어떤 역할, 방금 읽었던 부분요. 세 번째 문단 기저막 설명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문단 중간쯤에 존재하죠. 내피세포와 봉원주머니 내층 사이 비세포성 젤라틴층인데 콜라겐은 뭐하고 당단백질은 뭐하고 나옵니다. 다음 3번 사구체 혈압이 동맥 혈압에 따라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들쇠동맥 직경을 조절해서 일정 값을 맞춘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변화하는지 그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번은 3번. 이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다음 4번. 사고체 모세혈관에서 사고체여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 때문에? 요거 때문이겠지. 그치? 결국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과가 이루어지는 거겠고, 또는 여기 모세혈관들의 많은 구멍들 때문에 일어나겠고, 5번에 노폐물이 1차적으로 여과되는 곳은 1문단 첫 번째 문장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 그대로 나왔다. 6번의 정답 3번. 다음 7번 갑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알부민과 같은 작은 단백질들은 기점하게 당단백질과 상반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사고체 여과가 억제될 수 있다. 아까 단백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여과가 억제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작은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본문에서 알부민, 작은 단백질 이런 말들 찾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기점학 찾았었잖아요. 당단백질 얘기 잠깐 나왔었죠. 거기를 돌아가시면 되겠죠. 우리 C를 볼까요? C, 억제한다. 여기입니다. 당 단백질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부민 같이 작은 단백질 여과를 억제하는데 이는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들이 음전화 띄는데 당 단백질도 음전화를 띄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청력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1번 선지 상반된 전화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나머지 2에서 5번은 본문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거여서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적절치 않은 거 그림 나왔다. 이걸로 가면 되겠죠? 갑니다. 가에 있는 내피세포층의 구멍들을 통해 무쇠혈관에 있는 구멍들을 통해 빠져나간다. 오케이. 다음 2번 가의 혈압이 자가조절 기능 훼손으로 감소하는 자 여러분 모세혈관의 혈압이 감소합니다. 그 말은 사고체 혈압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죠? 사고체 혈압이 감소한다면 그지? 실제 여갑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요? 여기서 여기 빼는 게 이건데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다음 3번 나에 도달하는 여가액이 감소하면 나는 보면 주머니 내강. 자 여기 보세요. 이 내강에 있는 물들이 밀어붙이는 힘 보면 주머니 수압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가액이 감소한다. 밀어붙인 물의 양이 감소한다. 보면 주머니 수압이 감소한다. 낮아진다. 그러면 빠지는 값이 줄어드니까 실제 여각은 증가하겠다. 그 얘기죠. 그죠? 다음 4번 선지. 나에 도달한 여가액에 의해 발생한 수압은 여기죠. 보면 주머니 수압은 가의 혈압, 모세혈관의 혈압, 사구체 혈압과 반대로 작용돼. 화살표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나의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여기 보세요. 단백질 농도 차이가 나오면 항상 삼투압입니다. 농도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삼투압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빠지는 값이 줄어들잖아요. 실제 여갑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5번 감소할 수 있다. 들렸네요. 8번 정답 5번이었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갑니다. 기억의 이유. 기억이 어디였었냐면 두 번째 문단 마지막이네요. 사고체 혈압은 동맥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일정하게 유지. 어디 있습니까? 이거였죠. 그죠? 정답은 2번. 다음 10번 어휘 문제였어요. 적절치 않은 거 3번이었죠. 우리 C를 보게 되면 C 억제한다가 못하게 눌러서 막는 거지. 눌러서 막는 겁니다. 3번 선지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하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10번에 3번이었다. 자, 그래서 6에서 10번 세트 6번에 3번, 7번에 1번, 8번에 5번, 9에 2번, 10번에 3번이었습니다. 자, 독서 2개 끝냈고요. 고전 소설로 갑니다. 11에서 14번 세트. 자, 고전 소설 옥루몽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네요. 자, 고전소설 이 정도면 거의 2단, 한 페이지를 다 먹고 있는 길이 꽤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런 처음 보는 조금 길이가 부담되는 지문 소설 작품이 나오면 뭘 찾는다? 보기를 찾는다. 자, 볼게요. 12번에 보기 나오네요. 옥루몽은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천상계 인물이 문창성, 제천선녀, 홍란성 등이 양창곡, 벽성성, 강남홍 등과 같은 지상계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하. 천상계 인물들이 지상계로 내려온대요. 그죠? 우리 참고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적강이라고 합니다. 그죠? 천상적 존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들 다 던져줬네요. 문창성, 이 양창고, 그지? 그리고 또 누구 있었어요? 제천선녀. 가 인간계 와서 벽성선. 그리고 세 번째가 홍란성. 홍란성이라는 천상적 존재가 내려와서 강남홍. 그죠? 자, 근데 이어서 읽어볼까요? 윗글에서 양창곡과 벽성선이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이래. 자, 다시 천상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거. 요 삶 자체가 여러분 문창성, 제천선녀, 홍란성의 꿈이래. 그치? 그럼 꿈속의 꿈이면 꿈속의 양창곡이 또 꿈을 꾸면 인셉션이 되는 거죠. 꿈속의 꿈.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일단 이 꿈이라고 하는 장치가 뭔가 하는 역할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 나온 꿈이니까 이 꿈을 물어보겠네요. 자, 이런 스토리였고요. 뭐 안에 줄거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창성, 양창곡이는 문창성이 벽선성과 강남홍을 차례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맺어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게 뭐 복잡하게 거창하게 스토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연애 소설이다. 연애 소설이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만 보시고 우리는 본문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 바로 갈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지금 보시면 얘는 내용 일치입니다. 하나씩 왔다 갔다 찾아보세요. 자, 정답 1번이었어요. 벽성산을 만나기 위해 달밤에 벽성산을 올랐다. 이름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나? 자, 우리 본문 넷째 줄부터 바로 나와요. 내가 밤에 벽성산을 봤기 때문에 진면목을 보지 못해서 다시 가겠다. 11번에 1번 선지 다시 볼게요. 벽성산을 만나기 아니죠. 산을 잘 보려고. 그치? 그래서 1번이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나머지들을 근거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12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과 니은을 설명.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 양창곡의 꿈이었습니다. 자, 양창곡의 꿈. 꿈속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꿈속을 보니까 보살이 이야기합니다. 자, 보살이 양창곡의 꿈에서 무엇이라고 했냐? 홍란성은 어디다 두고 제천선녀와 계시는 것입니까? 빈도는 저는 보살입니다. 옥황상제 성지를 받들어 무곡성의 병법 책을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 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 자, 보살의 꿈속에서 보살의 말을 보면 나는 천상적 존재였다. 그치? 라는 일단 정보를 던져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홍란성은 어디 두고 제천선녀와 놉니까? 너 강남은 어디다 두고 벽성선하고만 노느냐. 그치? 홍란성이라는 인물, 강남홍이라는 인물을 지금 추가로 던져주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뭘 줬어요? 병설을 줬죠. 그치? 자, 이 정도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니은을 보시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벽성선의 꿈이었습니다. 자, 벽성선의 꿈 내용을 확인해보면 피곤하여 니은이죠. 잠깐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상공, 여기 상공은 양창곡이겠다.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향해 갔대. 같이 가자 했는데 나는 놀라서 깨어났대. 자, 이 꿈이 첩에게 불리하긴 하지만 상공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벽성선의 꿈인데 여기에서 일단 양창곡이 돌아간다. 그치? 미래를 암시하는 거죠. 그쵸? 근데 나는 같이는 못 간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선지 확인해 봅시다. 1번 기억에서 양창곡이 천상의 문창성의 천상존재 알려줬죠. 그죠? 다음 2번
기억해서 지상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자, 임무라고 하면 아까 병서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생을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네, 임무 줬죠. 퀘스트 받았어. 3번 기억해서 지상계 사랑 인물이 본래 천상계 인물. 네, 강남홍 여기 제천선녀는 어디다 두고 홍래성은 어디다 두고 제천선녀 즐기시는 게 요걸로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4번 이연에서 조만간 사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5번 니안에서 양창국이 벽성산에서 한 말은 뭐라고 돌아가면서 같이 와 빨리 와 라고 했는데 얘는 못 갔지. 그지?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잘 보세요.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천상계로 갔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얘는 어디 있다고요? 지상계에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되돌아오도록 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A와 B의 말하기 방식을 보시면 자 A 한번 볼게요. 첩이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상공을 모시게 되어 위로할 수 있었지요.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밝은 달의 대안이 한번 둥그러졌다 졌다 하는 저달을 한스러워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둥그러지면 다시 진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만남과 이별이 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은 만났으니까 달 같아. 근데 이별하면 다시 질 거야. 이별할 거야. 그 얘기였죠. 다음 B를 보니까 얘는 양창국의 말이었어요. 나는 네 뜻을 알지만 그대는 내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미 정했어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아니어져. 벽성산 머리에 둥근 달이 우리 두 사람 마음을 비추도록 해서 평생토록 지지 않겠소. 아까 여기가 벽성선이 달에 빗대서 우리 이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절대 안 지도록 할게 이 얘기죠. 그렇죠? 절대 안 헤어져. 13번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이었죠. B에서는 A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입장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A에서는 그냥 이별하는 게 슬퍼요 이런 느낌이라 B는 너하고 죽어도 못 헤어져. 그치?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13번의 정답 4번 가져갈 수 있겠고요. 다음 14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 A는 저 달. 아까 A에 나왔던 저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는 달, 뜨는 달. 그치? 찾다가 다시 지는 달. 다음 B 부분에 나왔던 둥근 달. 그치? 절대 안 지도록 하겠다. 못 헤어진다. 정답 5번 되겠네요. A에서는 언젠가는 헤어질 거니까 슬프고 B에서는 절대 안 헤어져. 이러한 이야기였다. 자, 그래서 우리 11번에서 14번 세트, 11번에 1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소설 하나 끝냈고요. 다음 15에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15에서 21번. 자,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매산비 시리즈를 공부를 따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고3 기고만 문장 고2 친구들은 처음 봤을 수도 있겠고요. 자, 많이 봤을 법한 고3 친구 많이 봤을 법한 지문인데요. 자, 안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기술과 예술의 복합 지문입니다. 갈래복합 주제 통합 지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통합 지문들 보면은 되게 기계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1문단에서는 양쪽을 다 할 것처럼 던져놓고 2에서 몇 문단, 5문단까지는 딱 기술 얘기. 그리고 6문단에서 예술 얘기 잠깐, 그치? 잠깐. 이 정도가 다였다. 근데 요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실제로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이유, 되게 좀 정보들을 난삽하게 흩어놨어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초점 조절 장치, 카메라 중에서 초점 조절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렌즈는 볼록 렌즈. 평행하게 입사한 빛들은 한 점에 모인대요. 왜? 굽을수록 많이 굴절되니까. 그래서 렌즈 중심부터 빛이 모이는 전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하는데 이때 렌즈의 초점 거리는 제작할 때 결정된대요. 자, 지금 초점 거리 F 값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초점 조절 장치 이야기를 하는데 F가 초점이 잡히는 초점 거리는 고유한 값을 가진다. 이미 렌즈가 만들어질 때 결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거는 변동이 없는 거다. 그 다음 렌즈 중심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 물체 거리 O.
렌즈로부터 말 그대로 물체까지 해버려. 자, 그리고 나서 I, 렌즈 중심과 상이 맺히는 지점 사이의 거리. 렌즈로부터 상까지의 거리.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던져줬고요. 그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요 공식 얘기하려고 한 거네요. 이걸 토대로 어떤 공식을 뽑아냅니다. 5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 이래요. 다시 물체거리분의 1 더하기 상거리분의 1은 초점거리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블라블라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그림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O가 1000cm인 나무의 I는 어떻게 될까? O가 F보다 100배 이상 크면 자 여기 뭔가 조건이 붙습니다. O가 F보다 100배 이상 크면 그럼 결국 100F보다 크면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체가 무한대 거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5분의 1이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가 있대요. 따라서 나무의 I는 F와 거의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I는 F와 거의 같은 값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O가 F보다 작다면 이건 그냥 O가 F보다 작습니다. O가 F보다 작으면 빛이 퍼져서 보이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물체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거리가 나올 만큼의 거리가 충분히 안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상이 맺히지 않는데요. 요 공식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활용하면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상의 크기를 피사체 크기로 나눈 값은 i를 5로 나눈 값과 같다. 자,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피사체 크기분의 상 크기는 뭐가 같다? 5분의 i와 같다. 그죠? 요렇게 세 가지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을 가게 되면 뭔가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자, 요것도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조리개와 셔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조리개. 자, 이 조리개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는 면적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리개와 관련된 값이 조리개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조리개 면적을 조절을 하는 거겠다. 그죠? 자, 조리개 값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조리개 지름분의 1. 미안해요. 이게 아니죠? F죠. 초점거리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조리개 지름을 늘렸다 줄였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복잡한 거예요. 자, 보세요. 조리개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조리개 지름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지? 조리개 값은 F를 조리개 지름 나눈 값이니까 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잖아. 그러면 조리개 지름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결국 조리개 면적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리개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조리개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셔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셔터와 관련된 값을 셔터 속도. 자, 근데 이 셔터 속도는 1, 2, 4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 셔터 속도는 이렇게 갑니다. 1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자, 근데 셔터 속도는 1, 2, 4 분모값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1, 2, 4 분모값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셔터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잠깐 열었다 닫는다는 얘기. 잠깐 열었다 닫는다는 얘기야. 결국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요 얘기네요. 노출되는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쵸? 1분의 1초와 4분의 1초 동안 여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노출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잠깐 열었다 닫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빛의 양도 줄어들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가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5번째 문단을 가니까 다른 기능도 있대요. 심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심도는 조리개 값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져. 잘 봐. 심도란 적절하게 초점이 맞는 물체거리의 범위인데 지름이 작아지면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면 되겠다. 지름이 작아지면 뭐라고 했냐면 광축이 가까운 빛만 입사되어 초점이 맞는 물체거리 범위가 넓대. 초점 범위가 넓대. 그쵸?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셔터 속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셔터 속도 이 밑에 줄입니다. 빠른 셔터 속도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 동작한다는 얘기는 자, 지금 셔터 속도 빠른 거죠, 그렇죠? 얘는 움직이는 대상을 어떻게 정지 동작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럼 거꾸로 여러분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그치? 흘러가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6번째 문단을 가게 되면 이제 미학 이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학 이론들. 뭐 요거는 이따가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요거 볼 때 잠깐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었죠? 지금 보시면 사진기의 초점 조절 장치부터 조리개와 셔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6문단 통해서 미학 이론의 입장을 제시했다는 정답 3번 가져가시고 다음 1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 적절치 않은 것은 네, 요것도 단순한 내용 일치입니다. 여기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초점거리 F값에 고유한 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죠? 2번 선지가 틀렸네요. 거리를 조절해 초점거리를 변경. 여러분 초점거리 변경할 수 없는 값이다. 그지? 정답 2번이고요. 다음 17번입니다. 그림을 이해한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은 요거 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림에 있는 정보를 간단하게 얘기를 적어보면 자,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공과 연필과 나무의 O 값이 나옵니다. 자, 일단 모든 F 값은 20cm로 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공, 자, O 값과 I 값. 공의 O 값이 지금 30cm네요. 그리고 연필의 O 값이 40이었고요. 그리고 나무의 옷값이 만이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저 렌즈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I 값을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보면 되겠죠. 30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20분의 1. 그럼 I는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 네, I는 60이 된다. 다음 연필은 40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20분의 1. I는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 그지? 이건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지금 수학 시간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나무를 볼게요. 근데 나무는 지금 옷값이 많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100배보다 크죠? 그쵸? 이때 I는 F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F는 20이니까 나무의 I 값은 20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갑니다. 1번 연필의 I가 공의 I보다 크다. 연필의 I 40인데 공의 I는 60이죠. 네, 연필 I는 더 작은 거지. 다음 2번 나무의 I는 렌즈 F와 거의 같다. 네. 다음 4번 연필의 실제 크기와 상의 크기 요거죠. 실제 크기와 상의 크기는 5분의 I였으니까 연필은 40분의 40이 되겠네? 같은 거고요. 다음 공의 실제보다 상의 크기가 크다. 보세요. 5분의 I니까 얘는 30분의 6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공 같은 경우는 상이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죠? 다음 5번 공의 5가 15라면 자, 공의 5가 15라면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죠. 옷값이 F보다 작게 되면 상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5번도 해결했고 17번에 1번 가져갈 수 있겠다.
다음 18번입니다. 조리개와 셔터에 대한 설명. 네, 요걸로 해결하시면 되겠다. 자, 1번 조리개와 셔터는 빛의 양을 결정하는 거 둘 다 해결되시고요. 다음 2번 조리개와 달리 셔터는 움직임. 네, 요걸로 해결하면 되겠죠. 다음 3번 지름이 작아지면 범위가 넓어진다. 지름이 작아지면 범위는 넓어진다. 그지? 요걸로 해결하시면 되겠고 4번 지름이 커지면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 빛의 양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빛의 양이 증가하는 거니까 요거에 역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조리개의 지름은 커져야 됩니다. 그지? 셔터 속도는 느려져야 되겠지. 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셔터 속도가 느려질수록 빛의 양이 증가하겠지. 정답은 4번. 셔터를 사용하면 주관에 개입시킬 수 있는 5번째 문단 심도와 요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19번 3점짜리 보기 딸린 문제. 자, 조리개 값은 2.8이고 셔터 속도는 1000이래요. 현재 조리개 값은 2.8. 셔터 속도는 1000. 자, 요 상황에서 상황들을 주어줬습니다. 1번 선지부터 할게요. 1번 선지. 피사체만 선명하게 촬영하려 했는데 주변까지 선명했대. 자, 여러분 주변까지 선명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점 범위가 넓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요거를 수정하고 싶어요. 범위를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위를 줄이려면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바꿔줘야 되겠지. 다시 조리개 값이 커지면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조리개 값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선지에 2.8보다 큰 수로 조절, 여기가 틀린 거지. 심도를 깊게, 아니죠. 심도가 깊은 게 범위가 넓은 거니까 심도를 얕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다음 2번 볼게요. 맑은 날 촬영에서 허옇게 번져 보였다. 허옇게 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빛의 양이 너무 과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빛의 양이 과하면 어떻게 조절해야 돼요? 빛을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것이네요. 조리개 값은 적은 수로. 그죠? 그리고 셔터 속도도 적은 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번 선지를 보니까요. 가를 4로, 나를 2000으로 틀렸네요. 그지? 틀렸잖아. 줄여야 된다니까? 근데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자, 보세요. 허옇게 번져 보이는 거. 빛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빛의 양을 2배로 늘리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다음 3번 갈게요. 3번. 어둡게 찍혔대요. 이번에 여기입니다. 자, 어둡게. 이번에 그냥 빛의 양을 늘려야 되겠지. 그지? 어둡게는 빛이 적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빛을 늘려줘야 돼. 빛을 늘리려면 위에 거에 여기죠. 조리개 값은 큰 수로. 셔터 속도도 큰 수로. 그지? 그러면 3번 선지에서 가는 고정하고 나를 1000보다 작은 수 안 되지. 잘못됐죠. 빛의 양을 줄여. 여기도 틀린 거고요. 그죠? 그럼 3번도 틀렸다. 4번. 자, 매우 빨리 움직여서 잔상이 생겼대요. 자, 여러분 잔상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뭐였을까? 여기네, 여기. 자, 다시 셔터 속도가 높으면 정지로 나옵니다. 그치? 근데 잔상이 생겼다, 움직이는 것처럼. 즉 얘는 셔터 속도가 너무 작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셔터 속도를 키워주면 되겠다. 그지? 셔터 속도를 키워주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셔터 속도를 늘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빛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셔터 속도를 늘리면 빛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조리개 값을 어떻게 추가로 준다? 빛을 늘릴 거니까 조리개 값을 줄여준다. 그지? 그래서 뒤에 거 셔터 속도는 큰 수고 그리고 조리개 값은 작은 수로. 그지?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마지막 5번.
자, 범위가 넓어 보였대요. 범위가 넓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조리기값이 너무 컸다는 얘기였죠. 그죠? 그럼 얘는 그대로 역으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쵸? 가를 고정하고 아니 이미 틀렸어요. 가를 줄여줘야 되잖아. 그치? 요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정답은 4번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기억부터 디귿 마지막 문단 아까 안 읽고 넘어왔던 그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여기는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바쟁과 월등과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바쟁과 월등과 또 다른 개념의 공통점은 셋 다 사진은 사실성을 갖는다요. 사진은 사실성을 갖는다요. 근데 사실성 갖는 이유가 달라요. 기억, 바쟁은 기계 장치가 만드니까 사실성이고, 니은, 월드는 본대로 묘사하니까 사실성을 갖는 거고, 디귿, 또 다른 견해는 빛 이미지의 자취를 기록한 거니까 사실성을 갖는다는 거고, 셋 다 사실성을 갖는데 갖는 이유가 다른 거죠. 적절치 않은 거. 4번이죠. 자, 여기 보세요. 적극 개입했건 우연히 지켰건 주관이 배제됐으니까 사실성을 갖는다. 아니죠. 디귿, 또 다른 견해였습니다. 왜 때문에? 자취니까 사실성을 갖는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근거가 틀린 거였지. 정답 4번. 21번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3번이었죠. C. 면적이 줄어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드는 거.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15에서 21번 세트 15번에 3, 16에 2, 17에 1, 18에 4, 19에 4, 20에 4, 21에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번 세트까지 했고요. 그 다음 22, 26. 네. 고전 시가 수필 세트로 갑니다.